그냥 다시 돌아가도 엄마표 영어 하시죠? 당연히 하죠. 네, 해요.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만큼은 약간 좀 후회되는 점이 있다라는 게 있다면 혹시 그런 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 지난번 정정현 선생님에 이어서 엄마표 영어 1세대 정말 정말 언제쯤부터인지도 여러분들은 막 상상이 안 되실 텐데 네, 엄마표 영어 1세대의 아주 대표적인 우리 선배맘님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서현주 히플러 선생님 모셨는데요. 선생님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현주 히플러라고 하고요. 22년 전에 아니죠, 23년 전에 처음 엄마표 영어를 주제로 한 책을 한국에서 최초로, 네, 정말 대한민국 최초로 내고, 그리고 2000년에 Hello Baby Hi Mom이란 책을, 이번에 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네. 아마 많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 책. 그쵸? 네, Hello Baby Hi Mom을 공저를 했고요. 그리고 쑥쑥닷컴을 처음에 만들었던, 대표였었던 서현주라고 하고요. 지금은 웬디북의 사회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실 테지만, 이제 선생님이 그동안 그 웬디북에서 다른 분 인터뷰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스토리도 1세대 분이신데, 한번 되게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네. 근데 이제 뭐, 엄마표 영어를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27살이 됐거든요. 네네. 그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는 이제 대한민국 전반에 엄마표 영어라는 건 아예 없었고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유아교육, 유아영어교육 전문가. 유아교육 중에서도 유아영어는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들이 그때는 방송 광고 같은 데 보면은 뭐 대기업의 이제 전집,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요거 몇십만 원짜리 사시면, 방문교사가 찾아가서 직접 지도합니다. 요 정도는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렇구나. 전집을 사면은 방문교사가 이렇게 방문하는 정도. 그런 거 있었던 거 기억이 나요. 네, 엄마가 직접은 못하고요. 그렇죠. 생각도 못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있고 교재가 있고 그러면 선생님이 가서 제대로 해주는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영어를 되게 재밌게 팝송으로 또 만화로 AFK는 뭐 세서미 스트리트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요? 그러면 그때 AFK는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때 있긴 있었어요. 2번. 서울에서. 2번. 저는 몇 번을 기억도 안 해요. 저는 대구 포항이었으니까. 그랬구나. 그 AFKN을 보면은 나오는 거 보면서 알파벳 떼고. 정말요? 그 시절에? 네, 저는 그 초등학교 때 떠듬떠듬 읽었어요. 아, 정말요? 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런 식으로 제가 배우고 또 팝송 달달달달 외우고 막 그랬던 그 기억으로 영어는 되게 재밌는 거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서 내가 했던 방식으로 좀 해봐야겠다. 그게 되게 자연스러우셨구나. 내가 재밌었는데 우리 애들도 재밌겠지. 그런 생각으로.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 회사를 제가 다녔는데 다니면서 그러니까 조금 남보다 조금 더 잘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영어를 누리는 메리트도 있지만은 근데 또 진짜 영어 잘하는 분들하고 또 엄청나게 비교되는 것도 또 있거든요. 그런 컴플렉스도 또 있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영어를 가지고 자유롭게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셨구나. 그럼 선생님이 이제 제가 항상 1세대 선배님들 보면 항상 질문하는 건데요. 이제 엄마표 영어를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이제 책 아니면 영상 거기 조금 뭐 다 같이 가져가시긴 하지만 좀 더 포커싱은 좀 다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선생님 경우에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래도 대학에서 전공을 유아교육, 그러니까 가정관리학과에 아동학을 전공을 했어요. 아동학 전공하셨군요. 그래서 맨날 삐아제 정말 몬테소리에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는 있었거든요. 우리 교수님이 아시면은 넌 그 낙제생이 뭐 그런 말을 하고 앉았니? 하겠지만 정말 전공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웠어요. 정말 효과적이고 많이 좋긴 하지만은 아직은 저는 완전 태교부터 시작한 케이스니까 완전 아기 때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전 아기 때부터 태교 때부터 시작을 했고 또 갓난아기 때부터 대화해주고 그림책 읽어주고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2돌 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죠. 엄마 아빠가 볼 때 옆에서 광고 보는 거. 아, 그렇죠. 아이디어 그렇죠, 광고 그렇죠. 좋아하죠. 네, 그런 네. 거 외에는 일부러는 노출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 했었어요. 그 영어 노출이라기보다는 미디어 자체를 이렇게 그렇죠. 노출을 차단해 네. 오셨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어나서부터 바로 시작을 하셨으면 당연히 그림책 읽어주는 것부터 하실 수밖에 저는 대화와 없었겠네요. 그림책. 네, 그거 그렇구나. 중심이어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네. 그림책 중심으로 갔던 게 어쨌든 제가 완벽한 영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확실한 문장, 그리고 제대로 된 표현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댔죠. 그림책에. 그 그림책에다가 기대어서 네. 하셨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 엄마표 영어 1세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선생님? 22년 진짜 전. 네. 너무 오래 전인데 고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과 많았죠? 비교할 수 없는 그 고충. 네. 되게 존경스럽잖아요. 여러분 이제 1세대 선배님들 보면 네.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옛날에 그 1세대 분들 저렇게까지 하셨는데 이러면서 하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되게 많고요. 네. 좀 풀어주세요. 네. 지금 시간이 네. 아마 밤을 새야 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만 그 압축해서. 네, 압축해서 사실 1세대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맨땅에 헤딩을 했다고 자주 그러니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이야 유튜브도 있고 맞아요. 지금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영어 도서관도 잘 돼 있어. 그러니까요. 영어 도서관 정말 꿈만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 네.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영어 그림책을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그때는 엄마들이 안 봤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이 가는 전문 서점이 있었어요. 저는 키다리 영어샵 이런 네, 건가요? 키다리나 킴앤존슨 같은 데가 있어서 맞아요. 저는 기억나요. 부천에서 아기를 업고 갔었어요. 와. 부천에서 전철 타고 강남역까지 가서 그때 강남역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기억나요. 킴앤존슨하고. 네, 맞아요. 네. 아기 업고 가서 제가 했더니 그때 막 선생님 거기 계신 선생님이 뭐 We Sing for Baby 이런 거 추천해줬고 그림책 추천해줬고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거의 엄마표 영어 1세대는 그런 이제 영어 전문 서점이었군요. 네, 그때 키다리가 있긴 시작점이. 있었는데 키다리든 킴앤존슨이든 그 사장님들도 얘기하세요. 그 전에는 제가 책을 내기 전에는 다 영어 학원 선생님만 오셨던 서점이에요. 원래는 맞아요. 뭐 네. 교재 사러 네. 오시기도 하시고. 근데 제 그랬겠다.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모든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제 책을 들고 여기에 나왔던 책 쪽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추천을 했는데 그 키다리숍에서 떨어졌었어요. 품절이 우리나라에서 수입되어 온 수량이 다 소진됐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두들 아마존에 가서 제가 추천했던 책을 그 당시에요? 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밑에 썼냐면은 이 책은 해리포터 다음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주문된 책입니다. 어떤 책이에요, 선생님 그거?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팻더 버니 아시죠? 팻더 버니. 팻더 버니의 또 다른 텔레폰 북이라고 그 저자의 약간 이렇게 그 터치 앤 필 북이었어요. 장난감 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애기들이 보는 그런 그러니까요. 그림책이 제가 애기 그림책을 잘 몰라요, 선생님. 그렇구나. 제가 좀 큰 아이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에리칼 같은 것도 있었나요? 그러면 브라운베어. 아니 그거는 그거는 제가 소개할 때마다 이제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에 달려갈 필요가 없었는데 요 책은 그때 하필이면 딱 매진이 됐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아마존으로 가서 해리포터 다음으로 가장 한국인이 많이 주문한 책 뭐 이렇게 소개글이 아마존에 뜰 정도로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게 1세대라서 그게 좋은 점도 있죠. 어떤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사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치우칠 경향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그닥 그렇게 좋지 않은 책을 추천을 했는데 엄마들이 맹목적으로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일단 달려가서 먼저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물론 고맙죠. 고맙긴 한데 제 말만 혹은 한두 사람의 말만 근거 억조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의 성향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종합해서 내 아이한테 맞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맞아요. 1세대다 보니까 제가 처음이었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 말밖에 어떤 그 소스가 없다 보니까 엄마들이 제 말만 듣고 그게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때는. 그 말 한마디 하시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랬었어요. 막 엄마들 그 비싼 돈 주고서는 또 비싸잖아요, 책도. 그런 경우가 좀 그런 있었죠. 거가 진짜 큰 고충이었겠다. 그러다가 이제 쑥쑥닷컴 만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내 아이에 대한 이제 그 고민 하나만 가지고 왔던 분들이 네네네. 몇십만 명이 그 안에서 모이면서 커뮤니티를 이뤄가면서 거기서 담론이 형성되면서 저의 영향력보다는 이제 여기서의 여론이라고 해야 되나? 네, 공동체. 네. 거기서 만들어가는 모임터. 분위기가 네.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게 더 전 그랬구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네. 그럼 선생님은 그 영어 영상 같은 거는 나중에라도 활용하셨을 많이 거 아니에요? 했죠. 그렇죠? 많이 했죠. 근데 네. 영어 영상 얘기를 제가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너무 힘들었다. 요즘은 뭐 없어요. 넷플릭스, 유튜브 없었어요. 있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책 내기 전에 초창기에 천리안 주부 동호회 이런 데서는 어떤 게 천리안. 있었냐면 네. 천리안 나훈우리 기억나시죠? 그 천리안 주부 네네. 동호회 열심히 했었는데 네네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 있는 그때 텔레토비 아세요? 텔레토비 알죠? 텔레토비가 선생님. KBS에서 할 때 한국식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서 나왔잖아요. 알아요. 근데 텔레토비가 애들이 너무 잘 보니까 미국판 텔레토비를 엄마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빅하그 이러면서 나오는 네네네. 그 애기들한테는 되게 그러니까. 좋은 영상이었을 것 같아요. 하니까. 그래서 영상도 이렇게 조금 권장하는 영상도 않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네, 색감도 있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애들 좋아하고. 그래서 엄마들이 KBS 텔레토비도 잘 보니까 네네. 영어로 된 텔레토비를 보여주고 싶다. 그랬구나. 근데 소스가 없었어요. 그때 맞아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맞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리안 주부동호회 미국 교포가 녹화를 한 VHS 테이프를 한국에 있는 천리안 주동에 그 비디오 보냈어요. 테이프를. 네. 와. 그래서 그거를 무료 봉사로 한 분이 그거를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긴 하지만 복사해서 아름아름. 택배비만 받고 다 이렇게 나눠서 나눠주기도 공부를 하고 그 그랬었어요. 정도로 되게 열정이 있으셨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가 몇 년 안 있다가 유튜브가 조금씩 생기긴 해서 뭐 아스터 이런 영상이 막 오면은 막 들어가서 보긴 했는데 막 지직거리고 저화질에 끊기고 DVD도 정말, 없던 시절이네요. 네. 그때 또. 그랬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미국 DVD를 또 공부하기도 하고요. 그랬구나. 네네. 미국 캐나다에서 DVD를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또 한국에선 뭐 나중에 키스톡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유료 채널 같은 데서 유아 영어 영상을 또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걸로 갈증을 해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옛날 고충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편해졌는데 그쵸? 그러니까 왜 안 하세요? 이게 엄마표 영어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선생님께서 또 지금 뭐 영어 그림책 많이 소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표 영어에서 영어 그림책의 역할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 엄마표 영어가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약간 두 갈래가 있죠. 네네. 목적 지향. 그러니까 목적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나를 따라라 그렇죠. 이런 거 있고 착착착착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근데 우리는 그냥 환경을 알아서 만들어주고 아이가 그 안에서 즐기면서 호적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그런 엄마표가 있는데 저희들 그림책파는 후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요. 맞아요. 이 많은 그림책 중에서도 우리 아이랑 맞는 그림책이 있고 없고 또 그 코드도 그렇지만 또 수준도 그렇고 맞아요. 그렇죠. 그거를 찾아서 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 그러니까 이 후자에 해당되는 엄마표 영어에 있어서는 그림책이 8,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구나. 네, 제가 이 엄마표 영어 회화책도 내고 사실 이 책이 제일 많이 그렇죠. 엄마들이 엄마들이 어떻게 대화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 책이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가 이렇게 직접 대화해 주는 게 되게 힘들다 할 때는 그림책에 무조건 의존하셔도 괜찮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저자의 언어, 저자의 언어로 엄마의 언어를 대신하자.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해주고 싶었던 표현이 맞아요. 그림책에 담겨 있는 거죠. 그것도 그게 영어로. 가장 큰 장점과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제 그 베스트 영어 그림책이 있다면 너무 많겠지만 정정혜 선생님도 하셨어요. 이거 정말 힘든 건데. 정말 힘든 건데 좀 딱 하나 이렇게 딱 하나가 좀 그러면 한 두세 개라도 좀 찍어주시면 어떨까요? 진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에 본인을 빠뜨리게 하는. 맞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도 딱 베스트 여태까지 아이들 내 아이라든지 다른 아이들 봤을 때. 이거 정말 추천하고 싶다라는 거 있으면. 일단 그럼 우리 아이 기준으로 가장 좋아했던 거 두 가지를 할게요. 네네네, 좋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일단 hilarious한 거. 그죠? 그러니까 유쾌한 거 하죠. 넘어가는 거. 그 책이 두 권 있었는데 하나는 피자. 그러니까 피자. 그러니까 피자를 두 번 발음하는. 리사선 선생님도 그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저도 그거 너무 베스트거든요. 네, 이거는 아이랑 놀아주기도 너무 좋고. 딱 진짜 너무 기발하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 책 보면서. 그리고 또 아빠의 사랑.
진짜 이거 우리 애들이 맨날 이 책 읽어달라고 밤에 자기 전에 그러셨구나. 이게 자기 피자 만들어달라고. 맞아요. 네. 이게 아빠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서는 이제 막 피자를 만들어주는 자기가 아이를 피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맞아요. 네, 피자 도우로 만들어서 막 뿌려주고. 맞아요. 정말 베스트예요. 맞아요. 네, 그 책 정말 좋아했었고요. 좋아요, 선생님. 그리고 낙철 독을 또 좋아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베비콜이라는 엄마가 알을 낳았어요. 책 아세요? Mommy laid an egg. 저 몰라요. 이게 성교육 책으로 되게 유명한 그림책이에요. 그렇구나. 네, 엄마가 알을 낳았어요. 근데 그림이 완전히 만화책이고 완전히 유머러스한 그림책으로 되게 유명한 작가거든요. 베비 콜. 그 사람이 Dr. Dog이라는 책도 내셨어요. 이 작가분이. 이것도 개가 의사가 돼서 위생관념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막 훈계하듯이. 왠지 이렇게 스토리 라인만 들어도 재밌을 것 웃기죠? 같아요. 네, 벌써 웃기네요. 네, 그 두 책을 유독 우리 아이들이 깨득깨득 넘어가면서 좋아했던 책이에요. 네. 지금 그거 지금 제가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 또 오늘 도서관이나 이제 서점에서 불티나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시면 또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엄마표 영어가 너무너무 좋았지만 네. 정말 우리는 다시 돌아가도 엄마표 영어 하시죠? 당연히 하죠. 100번이라도 해요. 저도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것만큼은 약간 좀 후회되는 점이 있다라는 게 있다면 혹시 네. 그런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요? 아니면 다른 분들의 우려스러운 부분을 아무거나 괜찮아요. 선생님. 네네.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저는 말씀드렸듯이 100번 태어나도 다시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 살짝 아쉬웠던 거라면은 영어와 우리말을 저는 이게 균형 잡히게 잘 해줬다고는 생각하는데 아이디가 너무 잘 따라오는 것만 너무 믿고 그 예체능이나 이런 쪽에서 그냥 체육 쪽을 제가 조금 덜 신경 써준 것 같아요. 아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은 집 안에서 주로 하는 활동이잖아요. 우리가 책 읽어주고 영상 보고 막 이게. 물론 뛰고 놀고도 해줬지만은 아이가 책을 좋아한다는 걸 너무 믿고 그러니까 몸을 쓰는 걸 우리 아들이 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랬구나. 그러다 보니까 약간 스포츠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어릴 때 해줄 걸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최근에 다 커가 큰 아드님이 엄마 어렸을 때 나 왜 이거 안 해줬어 이거 중에 수영 같은 거라든지 열심히 헬스를 하고는 있는데 자기가 약간 늦게 운동을 했다는 거를 살짝 후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엄마가 어릴 때부터 영어를 해줘서 고마웠던 거, 좋았던 거에 대해서는 자주 얘기를 해요. 그것도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순간 되면 엄마가 이렇게 해줘서 나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맞아요. 다 내 친구들 보니까 나만 이렇게 했더라 이러면서 고마워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반수를 했거든요. 대학교 합격하고 반수를 했는데 그 재수할 때도 그러니까 반수할 때도 그렇고 현역 때도 그렇고 우리 아이가 애니고를 다녀가지고 영어를 덜 배웠어요. 덜 가르쳐줬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느라고 다른 애들은 되게 힘들었는데 우리 애는 반수할 때도 현역 때도 영어는 아예 안 했거든요. 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할 필요가 없죠. 다른 그 과목에 훨씬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시간이 확보가 된 셈이잖아요. 훨씬 더 많이 영어를 할 그래서 시간을. 그걸 되게 고마워했어요. 네네. 참 이게 되게 공통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좋고 또 이제 약간 아쉬운 점. 여러분들 예체능 골고루 좀 신경 써주시라는 아쉬운 점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또 선생님 알게 모르게 또 장점을 또 깨알 어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 3자의 입장에서 다른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아까 제가 그 엄마표 영어의 그 두 가지 갈래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 방식으로 하는 분들도 나를 따르라. 형. 네네. 그렇죠. 목표를 세워서 딱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저 굉장히 존경해요. 제가 그걸 못하니까. 맞아요. 우리 못해요. 못하니까 존경하는 그게 있는데 못해서 존경하지만 거기서 살짝 좀 너무 과하게 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어긋나는 경우. 네. 그래서 엄마표 영어가 100% 장점만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는 후자 우리 방식으로 했을 때는 나쁜 점이 있나 싶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죠? 엄마가 힘들 뿐이죠. 맞아요. 네, 아이로서는 나쁜 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자로 했을 때는 정말 너무 좋아요. 그 아이들도 잘 따라오고 엄마가 열심히 하고 눈에 보이는 레벨이 향상이 된다고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너무 좋은 방식이지만은 그렇지만은 혹시나 살짝 과했을 때 약간 그 반대급부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아이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결론은 항상 이제 남이 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 중심, 맞아요. 내 아이 중심이었을 때 정말 이 좋은 엄마표 영어가 이 맞아요. 행복을 네.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맞습니다.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어쩐지 역시 이제 선생님 베테랑이셔서 오시면 바로 인터뷰 될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 네. 한마디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고 가세요, 선생님. 네. 저희 바다별님을 제가 네. 최근에 알았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는 알고 있었지만은 우리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래요, 저희가. 네. 서로 이제 뭐 응원하고 뭐 그런 그 심정적인 것을 서포트는 있었지만은 네. 직접 뵌 거는 오늘 처음이었는데 네, 맞아요. 왜 우리 진작 안 만났을까요? 비슷한 것도 많고. 아마 같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도 또 좋은 프로젝트 있으면 또 선생님하고 또 더 만나서 더 좋은 이야기도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먼저 연락드린 게 웬디북의 인터뷰를 바다별님을 제가 초청을 하려고 왔는데 제가 얼떨결에 먼저 인터뷰를 하게 됐거든요. 선배님이신데 먼저 해드려야죠. 그래도 다음에 우리 바다별님 꼭 웬디북 채널에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하게 또 깨알 어필하고 계십니다. 웬디북도 채널을 홍보를 하고 가시네요. 네네. 선생님 어쨌든 너무 만나서 반가웠고요. 네. 다음에 또 우리 또 만나 뵙게 되면 재밌는 영상 또 많이 찍도록 해요, 선생님. 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